얼룩말은 왜 이런 무늬를 가지고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얼룩말에 관한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렸을 때 동물원에서 얼룩말을 보면서 신기했던 기억 한 번쯤 있으실 거예요. 이 스트라이프 패턴이 참 독특하죠. 그런데 여러분, 얼룩말의 이 줄무늬는 어떻게 생기는 걸까요? 원래 얼룩말은 백마인데 여기에 검은 줄무늬가 생기는 걸까요? 아니면 흑마인데 거기에 흰색 줄무늬가 생기는 걸까요? 얼룩말은 처음 태어났을 때 검은색 말에 가깝습니다. 자라면서 검은색 몸에 점점 흰색 털이 다 우리가 아는 그 얼룩말이 되는 거예요. 신기하죠? 이런 독특한 무늬 때문인지 저는 어렸을 때 얼룩말을 보면서 한 가지 의문을 가진 적이 있어요. 도대체 얼룩말은 왜 이런 무늬를 가지고 있을까? 이런 궁금증 말이죠. 아마 여러분들도 저와 같은 의문을 가진 적이 한 번쯤 있을 거예요. 지구에는 크게 세 종류의 얼룩말이 있는데 이 녀석들의 고향은 모두 아프리카입니다. 아프리카에는 정말 여러 동물들이 살고 있는데 그 동물들을 보시면 대부분 서식하는 환경과 비슷한 색을 가지고 있죠. 이런 색을 가진 이유는 굳이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잘 아실 겁니다. 보호색이죠. 그러니까 이런 색을 가져야 포식자나 피식자가 서로 눈에 띄지 않아 각자 생존에 유리하다는 것인데, 정말 이상하게도 얼룩말은 하얀색과 검은색의 대비가 너무나도 선명합니다. 아프리카에 산다는 것은 사자나 표범 같은 이런 맹수들과 같이 살고 있다는 말이기도 한데, 이 녀석들은 아프리카에 살면서 왜 이렇게 눈에 띄는 무늬를 가지고 있는 걸까요? 진화론을 주장한 생물학자 찰스 다윈조차 왜 얼룩말들은 이런 독특한 색과 패턴을 가졌을까 궁금해했죠. 그게 1870년대 이야기이고 그 이래로 14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학자들은 얼룩말의 무늬에 대한 수많은 연구를 거듭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연구 결과로 인해 얼룩말의 이 무늬에 대한 미스테리가 거의 종결되기 직전까지 왔죠. 그래서 오늘은 학자들이 장장 14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밝혀낸 얼룩말의 무늬에 관한 그 모든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생물학자 찰스 다윈과 그의 친구 알프레드 월리스는 생물의 자연선택 이론을 주장한 학자입니다. 생물은 어떤 이유로 돌연변이를 일으키고 그 돌연변이를 일으킨 생명체가 기존에 존재하던 생명체보다 생존에 더 유리하면 돌연변이를 일으킨 개체들이 기존에 존재하던 생명체를 대체하고 살아남는다는 것이죠. 오늘날 지구에 존재하는 수많은 생명체들이 이런 방식으로 살아남았고 결국 저마다 생존에 유리한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얼룩말도 마찬가지겠죠. 그런데 유독 이 얼룩말에 관한 이야기만 나오면 다윈과 월리스 둘의 주장은 판이하게 달랐습니다. 월리스는 다윈이즘에서 얼룩말의 이런 색과 패턴은 보호색이라고 주장했죠. 맹수들은 밤에 먹잇감을 사냥하는 경우가 많은데 밤에는 얼룩말의 이 색이 회색으로 보이기도 하고 또 하얀색 줄만 보이기도 하니까 포식자들 입장에서는 이게 사냥감인지 아닌지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이런 주장이었죠. 하지만 다윈은 이런 주장에 반박했는데 그 근거는 얼룩말이 밤에만 활동하는 애들도 아니고 밤에 활동한다고 해도 오히려 이 줄무늬 때문에 포식자들의 눈에 더 잘 띄기만 한다는 것이었죠. 다윈은 오히려 이 줄무늬가 보호색이라기보다는 암컷을 유혹하기 위한 수단일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다윈의 말도 일리가 있는 게 실제로 공작새와 같은 동물은 포식자들의 눈에 너무나도 잘 띄는 화려한 꼬리를 가지고 있죠. 공작새의 이런 거추장스러운 꼬리는 분명 생존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공작새는 꼬리가 화려할수록 암컷의 선택을 받기 유리해 결과적으로 번식을 더 잘할 수가 있었고 이런 방식으로 살아남았죠. 이후 학계에서는 얼룩말을 둘러싼 수많은 이론들이 쏟아졌는데 그 본질은 거의 월리스가 주장한 보호색 이론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었고 이 보호색 이론이 60년 동안 학계의 정설로 자리잡게 됐죠. 얼룩말은 본래 무리를 지어 생활하는 동물이기 때문에 이런 무늬들이 겹쳐져 있으면 포식자들이 얼룩말의 크기를 제대로 가늠할 수 없어 무턱대고 공격하기가 쉽지 않다고 주장한 학자들도 있었고, 또 얼룩말의 이런 무늬가 착시 현상을 일으켜 포식자들이 얼룩말의 앞뒤를 제대로 가늠할 수가 없어 공격이 쉽지 않다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1차 세계대전 때 어떤 영국 군함들을 보시면 군함에다가 이런 얼룩무늬 패턴을 칠했는데 그 이유가 바로 독일 잠수함의 어뢰로부터 군함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었죠. 레이더가 발달하지 못한 시절 잠수함은 잠만경으로 대충 군함이 어디로 이동할지를 눈으로 보고 예측해서 그 위치에 어뢰를 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배에 얼룩무늬를 칠해놓으면 잠수함은 어디가 군함의 앞인지 뒤인지 제대로 파악하지를 못해 엉뚱한 방향으로 어뢰를 쏘기 마련이었죠. 얼룩말도 이렇게 모여있으면 이 궁뎅이의 주인이 이 녀석인지 아니면 이 녀석인지 좀 헷갈리겠죠. 이렇게 얼룩말의 독특한 패턴이 포식자를 헷갈리게 만든다는 이런 이론들을 모션 현혹 이론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이론들은 금세 부정당했는데 포식자들은 눈으로 보는 것뿐만 아니라 냄새를 맡고 그 동물을 찾아내기도 하고 결국 냄새를 맡고 찾아온 포식자들에게 이런 패턴은 오히려 눈에 잘 띄기만 할 뿐 크게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것이었죠. 왼쪽은 인간의 눈으로 본 얼룩말이고 오른쪽은 사자의 눈으로 본 얼룩말입니다. 실제로 맹수들은 색을 잘 구분하지 못하는데 얘네들이 아무리 색을 잘 구분하지 못한다고 해도 검은색과 흰색을 구분하지 못하는 일은 없다는 것이죠. 그러던 1930년 최근까지도 학계의 정설로 자리 잡았던 이런 이론이 등장합니다. 이것은 아프리카의 재앙과도 같은 전염병인 수면병의 지도입니다. 그리고 이 파리가 수면병을 옮기는 매개체인 채채파리죠. 아프리카의 수많은 동물들이 채채파리가 옮기는 수면병에 죽어나갔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상한 건 얼룩말은 수면병에 잘 걸리지 않았던 겁니다. 이 채채파리와 얼룩말의 무늬는 어떤 관련이 있는 걸까요? 과학자들은 일반적인 단색 말과 얼룩말을 대상으로 이런 연구를 수행했습니다. 빨간 점선은 채채파리가 날아간 비행 동선이고 파란 별은 채채파리가 앉았던 곳입니다. 얼룩이 없는 단색 말에 비해 얼룩말에 달라붙은 채채파리가 훨씬 적었습니다. 채채파리는 이상하게도 얼룩말에는 제대로 달라붙지 못했던 겁니다. 과학자들은 왜 얼룩말에게 채채파리가 잘 달라붙지 못하는지 그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아마도 얼룩말의 이 특수한 무늬가 채채파리의 시각을 교란시켜 파리의 착지를 방해하는 것 같다고 추정했습니다. 그 이후로는 단색 말에다가 얼룩무늬 커버를 덮은 이 실험에서 채채파리가 잘 달라붙지 못했던 것을 그 근거로 들었죠. 이것이 2014년까지 무려 85년 동안 학계에서 가장 유력했던 채채파리 학설입니다. 하지만 2015년 사이언스에 이 채채파리 학설을 완전히 뒤집는 새로운 논문이 소개됐는데 이 논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우리는 얼룩말이 서식하는 16개 지점에서 얼룩말의 줄무늬 패턴을 정량화하고 온도, 그리고 포식자의 유무, 또한 흡혈파리 유무를 포함한 29가지 환경적 요인을 조사하여 그 관련성을 연구했다. 얼룩말의 패턴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기온이었다. 기온이 낮은 지역에서는 얼룩말의 줄무늬가 적고 희미했다. 이 말을 정리하면 같은 종류의 얼룩말이 있는데 그 얼룩말은 어떤 지역에서는 몸 전체에 선명하고 굵은 무늬가 있었지만 다른 지역에서는 줄무늬가 희미하고 얇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줄무늬는 포식자들이나 채채파리의 유무와 상관없이 단지 서식지의 기온이 높을수록 굵고 선명하게 나타났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논문을 쓴 연구진들은 이 실험에서 한 가지 밝혀내지 못한 사실이 있다고 했습니다. 온도에 따라 얼룩말의 줄무늬가 굵고 선명하게 나타나는 건 분명한 사실인데 이 줄무늬가 얼룩말의 온도 조절에 실제로 도움이 되는지에 관해서는 아직 그 근거가 없다는 겁니다. 시간은 흘러 2019년이 되었고 이 논문을 강력하게 뒷받침하는 새로운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죠. 나이로비 대학의 동물 연구가 앨리슨 콥은 15분 간격으로 얼룩말의 표면 온도를 측정했습니다. 그리고 죽은 얼룩말의 가죽도 함께 측정했죠. 여러분들은 검은색이 흰색보다 열 흡수력이 높다는 사실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당연히 얼룩말의 검은 털 부분도 흰색 털을 가진 부분보다 온도가 더 높겠죠. 연구진들은 흰색 부분과 검은색 부분의 온도 차이를 측정했습니다. 우선 살아있는 얼룩말의 표면 온도를 측정한 실험에서 검은 부분의 온도는 흰 부분의 온도보다 최대 15도나 높았고 그 후에는 온도가 떨어졌습니다. 죽은 얼룩말의 가죽에서는 검은 부분과 흰 부분의 온도 차이가 16도 이상으로 계속해서 벌어졌죠. 살아있는 얼룩말과 죽은 얼룩말은 분명 같은 무늬를 가지고 있는데 이런 차이가 나타났다는 것은 살아있는 얼룩말이 열을 식히는 어떤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 분명한 증거였죠. 연구진들은 이 실험에서 정말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얼룩말은 흰색 부분의 털을 움직일 수 없었지만 검은색 부분의 털은 눕히거나 세울 수가 있다는 사실이었죠. 말은 인간과 비슷하게 땀을 흘릴 수 있는 동물입니다. 얼룩말도 마찬가지로 땀을 흘리죠. 얼룩말은 평소에 검은 털을 눕혀 열을 가두고 있다가 날이 더워지면 이 검은 털을 세웁니다. 털을 세우게 되면 땀은 털을 따라 증발하겠죠. 햇볕이 뜨거운 더운 날씨에는 검은 부분과 흰 부분의 온도 차이가 발생하는데
이 온도 차이는 얼룩말의 표면에 미세한 난기류를 형성하게 됩니다. 공기는 난기류를 타고 대류하면서 땀의 증발을 더욱 가속화시키겠죠. 땀은 더욱 빠르게 증발하면서 얼룩말의 체온을 점점 낮춥니다. 정리하면 얼룩말은 검은색과 흰색 패턴의 온도 차이로 표면에 난기류를 형성하고 검은 털을 세우고 난기류를 통해 땀을 빠르게 증발시키는 이 독특한 메커니즘으로 체온 조절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아프리카의 무더운 날씨에서 체온을 낮게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은 포식자로부터 보다 더 멀리, 보다 더 빠르게 도망칠 수 있다는 것이고 먹이를 구하기 위해 더 먼 거리를 쉬지 않고 이동할 수 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결국 이런 체온 조절 능력이 얼룩말들이 이 독특한 무늬를 가지고 오늘날까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강력한 이유가 될 수도 있다는 말이죠. 이제 여러분들은 얼룩말이 왜 이런 독특한 무늬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이 독특한 무늬를 가지고 오늘날까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었는지 잘 아시겠죠? 그럼 오늘 얼룩말에 관한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